손바닥이 나왔습니다. 스탑. 뭔가 멈춰라는 얘기인 거죠.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종북 논란 악재될라 민주당 위성정당 시민사회 비례 후보 제동입니다. 네. 종북 논란 악재될라 민주당이 위성정당 이번에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죠.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비례 후보로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 제동, 스탑, 제동을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종북 논란 악재될라라는 얘기가 있죠. 종북 논란? 이게 왜 나왔느냐?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들 중에 이런 후보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먼저 1번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전지혜 후보입니다. 지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다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경력, 양력에는 쓰지 않았어요. 양력에는 쓰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결의 하나 출신이더라. 결의 하나가 어떤 조직이냐? 반미 시위를 했었던 이 단체라는 겁니다. 반미 시위를 하는 이 단체에 속했던 사람이 직접 본인이 시위도 했었던 사람이 비례 1번을 받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정영희 후보입니다. 정영희 후보 전국 농민의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인데 이 사람은 왜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종북 논란이 악재가 될까 봐 지금 그러는 거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김민석 상황실장과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의 합의에 정해져 있는 대로 더불어민주연합이 각 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라는 데에 공감대가 있는 논의가 있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자의 정치적 지향들이 있겠지만 정치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현실과 이상을 좀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 사람들 안 될 것 같은데 라는데 지금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같다라는 건데 오늘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한 방울쯤이야 라는 제목이에요. 민주당이란 비커 안에 든 파란 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미, 종북, 비례대표 한 방울. 이재명 대표가 스포이드로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한 방울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지금 김민석 상황실장도 이거 우려를 표명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고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한 방울쯤이야. 윤경호 위원님. 한 방울쯤이야로 민주당이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저렇게 한 방울 떨어지는 거, 어느 정당에 한 방울 떨어지는 색깔을 조금은 달리하는, 색깔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정치적 지향점을 좀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 안에 포함할 만큼 포용력이 있느냐. 결국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저 만평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평은 이재명 대표의 그 결정, 그러니까 민주시민 무슨 비례연합인가요? 이런 곳을 끌어들여서 비례대표 연합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지금 저런 과거 경력에 문제되는 분들이 드러났다. 네. 이건데 저걸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면 아니야.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반미, 한미동맹 파기, 한미 군사훈련 반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얘기해야 돼라는 거에 과연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같이 할까? 전 각자의 저는 판단에 맡겨도 우리는 지금 충분히 사회 인식 수준이 성숙했다, 전 그렇게 봐요. 네.
민주당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보기에 이거는 오히려 표를 잃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만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과거에 미국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습니다마는 메카시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빨갱이야. 맹목적인 자기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그거에 또는 상대 진영과 정당의 그 빨갱이, 종북이라는 걸로 더 씌워서 공격을 하다 보면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겨레 저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컬럼이 실려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진보당 후신으로 당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메카시즘, 종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당신들은 친일 토착우 애구의 후손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할래. 그러면 서로 이렇게 평행선밖에 못 긋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결국은 포용성의 문제입니다. 한번 컬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은 뭐 다양성을 다 인정을 한다면 굳이 안 될 건 없는데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올렸다는 건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쓰신 표현으로는 표를 잃을 것 같은데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 종북 논란의 시민사회목 비례 후보 전원 재추천 요구입니다. 아까 저희 분명 여성 후보 2명만 봤죠. 근데 전원입니다. 지금 4명을 정했는데 누구누구냐 같이 볼까요? 네, 아까 나온 전지혜 후보 그리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영희 후보 아까 봤죠. 그리고 임태훈 그 전 군 인권센터 소장입니다. 근데 지금 두 후보 말고 총 4명인데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전원에 대해서도 재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서영주 대변인. 네. 지금 이 얘기는 시민단체 기준 자체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넣는 데 있어서 신경전을 벌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뭡니까? 신경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했고 만표현도 나왔지만 한 방울 이쯤이야라는 것인데 이념과 가치 자체는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가 5.18에 대한 어떤 북한 개입사를 하면서 그 가치 지형이 국민의힘과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후보를 하나 앉혀놓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 전체 이념과 가치가 그렇게 되느냐 오해를 사는 것처럼 민주당도 비슷한 겁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가랑 안보와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반미를 주장하는 당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그 비례정당을 같이 했던 이유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열어놓은 것이고 지금 보면은 재추천 요구입니다. 민주당의 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한 대로요. 그 결정은 그 비례정당에서 합의하에서 그 여러 시민단체와 논의 끝에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당이 민주당이 이거를 비례정당을 모든 걸 컨트롤한다면 회의에서 그냥 잘라버리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치 반미 후보를 결정한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다양성을 존중하더라도 국민 눈높이 그리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보증을 서준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과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4명의 후보 자체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에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지도부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원 교체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게 시민단체나 나머지 비례정당에서도 본인들이 득표를 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득표를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이재명 대표 먼저 민주당 차원에서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 등등 해갖고 같이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재추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 논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조금 치열한 정치 싸움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공동대표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거기도 나름대로의 지도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례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경론이 오갈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이 비례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습니까? 결국에는 반사익은 조국혁신당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도 알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표를 얻을 수 없으면 뭐가 존재합니까? 본인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결국에는 시민사회가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 말씀하시는데 윤용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계속 논란이 있겠지만은 시민단체한테 추천권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또 결의 하나라든지 종북, 반미 뭐 이런 거를 그 경력에서는 사실 숨겼어요. 제대로 네. 얘기를 결의 하나 있었던 것도 얘기 안 하고 숨기고 지금 뭐 금융정의연대니 이쪽 활동한 것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시민단체에 또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팽팽하게 좀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이 상당히 좀 딜레마가 아니겠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하다 보면은 친북, 반미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은 민주당 중도층 표가 상당히 사라지거든요. 민주당이 자꾸 왼쪽으로 가는거든요. 극단적인 세력 쪽으로 자꾸 가니까 표가 줄어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시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의 뜻이 어느 정도 관철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재검토해달라고 했으니까 민주당 안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좀 더 크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형이 이길지 아우가 이길지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저희 얘기 중에 나온 게 지금 도태우 후보도 나왔습니다. 호남 공든탑 무너질라.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재검토입니다. 네, 재검토. 어제 공관위에서 내부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공관위 회의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박은식 비대위원, 지금 호남 몫이라고 얘기가 되죠. 박은식 비대위원이 도태우 후보 공천 요거 좀 문제 있어요 라고 제기를 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요거 문제 있습니다. 중도층 표심 이탈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지혁 원내대표가 그런 우려는 이해하지만 총선까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정한 거 이제 번복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발언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취소 가능성 시사. 네,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공관위에서 어떤 알림이 왔느냐. 공천관리위원회에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여기도 국민 눈높이 이게 나왔습니다.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도태우 후보도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호준석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5년 전에는 약간 이게 조금 뭐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끼리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보다 좀 더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건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잘못된 것이고 그런 그 표현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사과한 것이고요. 네,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일단 호준석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강전혜 변호사님. 네. 호남의 공든탑 지금 흔들흔들하다라는 내부 판단이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작년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이후에 광주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국민의힘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도태우 후보가 5년 전 2019년 2월에 본인의 유튜브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 있는 5.18에 대한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도태우 후보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관계가 약간 다르다라는 형태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지금 동영상의 버젓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이 도태우 후보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도태우 후보가 본인에 대한 사과라든지 해명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전반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말로 그러한 결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오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요 앞서서 김현아 전 의원의 경우에도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재검토하고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논의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가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네요.